군대를 다녀오신 전우님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버리는 그 훈련. 두 글자만 말해도 무릎이 떨려오는 그것. 바로 유격훈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유격훈련을 합니다. 4박 5일 일정의 각종 장애물 코스, 그리고 체계화된 안전 규정 아래 진행되죠. 그런데 1970년대 유격훈련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고요? 단순히 더 힘들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훈련의 성격 자체가, 병사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그리고 그 시대가 군대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격훈련을 버텨내신 전우님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그 시절 기억이 되살아나시면 댓글로 어느 부대에서 언제 유격을 받으셨는지 꼭 남겨주십시오. 같은 시절 같은 훈련장에서 땀 흘리셨던 전우들이 이 댓글란에서 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유격훈련이 지옥이었던 이유, 7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꼽아드리겠습니다. 7위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 조교들의 실전식 훈련 철학. 1970년대 유격장의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조교와 교관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 총 32만 명 이상의 장병을 파병했습니다.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십자성부대. 이들은 동남아시아의 정글에서 게릴라와 직접 맞붙고 살아 돌아온 전투의 경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귀국 후 1970년대 유격장의 조교와 교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훈련병을 대하는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훈련이 실전보다 힘들어야 전장에서 살아남는다. 정글에서 전우가 쓰러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한밤중 게릴라의 총소리를 실제로 들은 사람, 그 경험에서 나오는 훈련 철학은 말 그대로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수위의 구타와 기압이 당시엔 전투력 강화를 위한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사랑이었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군인의 자질이었습니다. 거기에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더해졌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자 한국군은 스스로 북한을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군 훈련 전체에 투영했습니다. 훈련 강도를 높이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유격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정신무장 그 자체였고, 그 메시지는 유격장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6.2 완전군장으로 산을 넘어야 시작되는 유격장 행군. 지금의 유격훈련은 차량이나 버스로 유격장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달랐습니다. 유격장까지의 이동 자체가 이미 훈련의 일부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완전군장을 챙기십시오. 당시 보급된 M1 소총의 철모, 방독면, 탄약 및 식량, 각종 피복까지 등에 짊어지는 무게만 20kg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상태로 산이 있으면 산을 넘고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건너 유격장까지 행군했습니다. 보통 편도 10km에서 30km에 달하는 거리였으며 아예 새벽 기상과 동시에 식사도 거른 채 강행군이 시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걷는 것은 단순히 힘든 게 아닙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평지 보행의 몇 배에 달하고 발목이 돌에 걸리면 그대로 접질리기도 합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끈이 살을 파고들어 멍이 드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중간에 잠시 앉아 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더 힘들다는 이유였죠. 유격장에 도착하면 이미 다리는 풀려 있습니다. 무릎이 욱신욱신 아픕니다. 그런데 교관은 군장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집합, 수경지 편성 시작,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행군이 훈련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도착한 그 순간부터 진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5위 새벽 4시 기상, 잠을 허락하지 않는 유격 일과 1970년대 유격훈련 기간 중 수면은 사치였습니다. 기상 나팔은 새벽 4시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취침은 자정이 넘어야 가능했습니다.
계산하면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남짓. 현대 스포츠 과학에서도 수면 부족이 전투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일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4시 기상과 동시에 구보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면 장애물 코스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전 내내 코스를 돌리고 나면 짧은 점심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먹는 속도가 느리다고 기합이 들어옵니다. 오후엔 유격 체조를 다시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엔 야간 훈련이 기다립니다. 야간 훈련이 끝나면 교관이 수경지에 나타나 임원 점검을 합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나 싶으면 또 새벽 4시 기상. 4박 5일 내내 이런 일과가 반복됩니다. 극도로 피로가 쌓이면 사람은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잠이 오는 것이 두렵고 그래도 걸으면서 눈이 감겨옵니다. 훈련 도중 서 있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병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오 격투를 하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을 뻔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 유격훈련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인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과였지만 당시엔 그것이 당연한 군기였습니다. 4위 처절한 14개 장애물 코스, 부서지는 몸. 유격훈련의 핵심은 장애물 코스입니다. 현재도 14개의 장애물 코스가 유격장의 기본 구성이지만 1970년대에는 안전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느슨했습니다. 오직 완주가 목표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의무병이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훈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외줄 도하, 계곡 위에 밧줄 하나만 묶어놓고 두 발로 줄을 잡고 건너야 합니다. 10m가 넘는 높이에서 발이 미끄러지면 그대로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레펠, 절벽에서 로프 하나에 의지해 하강합니다. 지금은 이중 안전 시스템이 있지만 당시엔 그런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참호, 격투, 진흙물이 가득 찬 참호에 그대로 뛰어들어 팔을 짚으며 빠져나와야 합니다. 한겨울 유격에서는 살얼음을 깨고 뛰어드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차가운 물속에서 온몸이 굳어가도 조교의 구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돌에 찍히고 손이 밧줄에 쓸려 피가 맺힙니다. 발목이 접질려도 테이핑 하나 감고 다시 코스에 투입됩니다. 더 빠르게, 패기,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는 나왔지만 걸을 수만 있으면 계속 훈련이었습니다. 심각한 골절이나 의식 불명이 아닌 이상 조금 아픈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지면서도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 전우님들에겐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3위 인간의 공포 한계를 시험하는 막타워. 유격훈련 중에서 가장 많은 전우님들이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것, 바로 막타워입니다. 막타워, 모형 낙하탑, 높이는 11m.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강렬한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바로 20m 전후라고 합니다. 훈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형 낙하산을 등에 메고 12m 타워 위로 올라갑니다. 발밑으로 훈련장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교관의 구령에 따라 두 발을 L자로 벌리고 타워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1만, 2만, 3만, 4만, 9호를 외치며 산줄과 카나피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실제 낙하산 강화를 대비한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문제는 겁이 많은 병사입니다. 타워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다리가 풀리고 손이 난간을 잡고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조교가 뒤에서 압박을 가하면 공포에 떨며 결국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어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걸 내가 해냈구나 하는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반 보병 병사들 모두가 이 막타워를 받았습니다. 방위병도 병역 특례 요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타워에서 뛰어내려 본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건 1970, 80년대 군 생활의 훈장 같은 기억입니다. 이 훈련은 이후 사고 발생으로 2000년대 들어 일반 육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젊은 군인들은 경험조차 할 수 없는 훈련이 된 것입니다. 이 화생방 훈련과 가스실의 공포, 장애물 코스와 막타워를 마쳤다고 유격이 끝나지 않습니다.
2위는 많은 전우님들이 평생 잊지 못한다는 화생방 훈련과 가스실입니다. 먼저 방독면 착용 상태의 훈련부터 시작됩니다. 방독면을 쓰고 구보를 하고 군가를 부르고 유격 체조까지 합니다. 방독면을 쓰고 달리는 것이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산소가 부족한 느낌, 땀이 차오르는 마스크 안,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상황, 코로 숨을 쉬어도 뭔가 걸러진 냄새가 납니다. 그 불쾌감을 참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실 입장이 기다립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교관이 CS 가스탄을 터뜨립니다. 처음엔 방독면을 착용한 채 버팁니다. 그런데 교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방독면 벗어. 그 순간 눈물이 먼저 쏟아집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오고 코는 막히고 피부는 따끔거리고 전신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실제 화학전 상황에서 방독면 없이 생존하는 한계를 몸으로 직접 익히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 훈련 역시 지금보다 더 극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스실 안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었고 대처 장비도 지금만큼 보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스실에서 나오며 구토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서 한동안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다음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전장에서 어떻게 싸우겠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항의가 막혔습니다. 이리 자고 일어나도 반복되는 빵빠레와 끝없는 PT 체조. 1970년대 유격훈련에서 전우님들이 가장 이를 갈며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훈련 코스가 아닙니다. 바로 빵빠레와 PT 체조의 무한 반복입니다. 이것이 1위인 이유는 단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도 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빵빠레. 군에서는 집합 후 기합을 의미합니다. 줄 맞추기를 못했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동작이 느리다고, 식판에 밥을 남겼다고, 군과 박자가 안 맞는다고. 이유는 언제나 만들어졌습니다. 조교 한 명의 눈에 거슬리는 순간 수백 명 전체가 눈앞에 펼쳐진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전투와 끈이 풀려도 발바닥이 타는 느낌이 와도 뛰어야 했습니다. 단체 기합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실수하면 나도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우들끼리 서로 단속하고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격이 개인 훈련이 아닌 부대 훈련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PT 체조는 유격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반복됩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서기, 산악 뒷걸음. 이 동작들을 극도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반복하는 것이 유격 PT 체조의 진수입니다. 처음엔 100개를 시킵니다. 다음 날엔 200개, 마지막 날엔 세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른 병사들은 동작 중에 그대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관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패기가 없으면 전장에서 죽는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1970년대 유격훈련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피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전우가 쓰러지면 함께 일으켜 세우는 전우의 그 모든 것을 몸에 새기는 훈련이었습니다. 혹독한 방식이었지만 그 훈련을 버텨낸 전우님들은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전우님? 1970년대 유격훈련, 그 7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전우님 중에 그 시절 유격장을 직접 누비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흙 참호에 뛰어들던 기억, 막타워 위에서 떨리던 두 다리, 빵빠레 소리에 온몸이 굳어지던 그 순간, 그 기억이 자랑스럽든 악몽 같든 그것은 오직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느 부대, 몇 년도에 유격훈련을 받으셨는지, 혹시 전우님만 기억하시는 그 유격장의 이름, 조교의 별명, 그날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쌓아가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전우님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